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6월 18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7%로 비교적 좋은 흐름이었지만 반대로 하락한 종목 수는 훨씬 더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시장이 좋았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코스닥은 전날하고 동일하게 마감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0% 가까이가 하락 종목이었고 나머지 40%만 상승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결코 좋았던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또 자동차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를 제외한다면 딱히 눈에 띄었던 업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업종을 제외하면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장 흐름은 결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어제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4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수급에 큰 변화는 없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의 4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작지만 모처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11거래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종목이죠.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었네요. 또 기아도 마찬가지로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시스템, 이수페타시스, 기아.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테크윈, 크래프톤. 반도체하고 자동차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죠.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미국 증시에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은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제만 무려 1%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0.7%의 상승과 함께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다우지수도 0.5%의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시장을 주도를 했던 것은 이번에도 역시나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1.6% 급등이 나오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내 시장을 보면 미국 증시에 강한 상승이 나온 만큼 국내 시장을 대표하는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0.8%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반도체 대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도 1% 이상의 상승과 함께 마찬가지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도 코스피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결코 시장 흐름은 좋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비록 지수는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하락했던 종목들이 더 많았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좋지 못했지만 지금 보시는 삼성전자라든지 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종목들만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최근에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많은 HBM 관련주들이 있죠. 이쪽이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오늘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8% 급등과 함께 또 한 번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업종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시장에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굉장히 크게 또 소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를 보더라도 작년 10월부터 해서 굉장히 큰 파동을 보여주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 달만 떼어놓고 본다고 해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대표적으로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또 2차원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한 번씩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그 연속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2차원지는 영원히 끝난 종목이다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대표 산업을 3가지 꼽아본다면 저는 첫 번째로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금 보시는 2차원지 관련 업종들 이 3개 업종이 국내 대표 산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2차원지 관련주를 넓게 설명을 드린다면 자동차 관련주도 포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시장이 좋지 않지만 이게 2025년, 2026년 계속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 댓글에도 보면 2차전지 관련주는 지금 당장 좋지 않다고 해도 뭐 2, 3년 이상 가져갈 수가 있다면 이런 구간에 모아가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매수해서 2, 3년 뒤에 수익을 보자 라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당장 매수했는데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수익으로 연결이 되었다 라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뒤부터는 2, 3년 정도는 계속 보유를 해 나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처음부터 매수하고 나서 그게 뭐 5%, 10%그 이상 물리게 되면 굉장히 쉽지 않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본다면 저는 2차전지 관련주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하반기쯤 되었을 때 그때 어떤 미묘한 데이터 변화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나올 때 그때 바닥에서 조금은 올라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경기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라면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조금은 중장기적인 흐름, 이 주봉상의 흐름을 체크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 1차적인 흐름으로서는 22평선을 돌파할 때 주봉상 22평선을 돌파하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갖고 정말로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돌아서는 것이 보인다면 조금씩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반도체 업종을 꼭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이닉스도 추세가 돌아섰던 것은 주봉상 22평선이 처음으로 돌파되었을 때 작년 1월이었죠. 1년 동안의 주가가 밀렸었고 주가가 12개월 만에 주봉상 처음으로 22평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럼 그때 당장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또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내용들, 이런 기사들을 많이 참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수가 있고 또 주봉상 22평선을 돌파했을 때는 한번 눌린다고 해도 절대로 그 직전의 저점, 그 저점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완전히 추세가 돌아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죠. 2022년 말 그때 주봉상 22평선이 처음으로 돌파되었고 지금 보니까 하이닉스보다 조금 빠르게 돌파가 되었죠. 그리고 돌파되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밀렸지만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세는 완전히 돌아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도 최근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가끔씩 테슬라의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차전지 관련주를 보더라도 시가가 고가였고 반도체와는 다르게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본다면 업황이 본격적으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악성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재료를 선행할 수 있는 것은 업황이 돌아서는지, 그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런 면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 조금 전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에코프로까지 주봉상 22평선을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2차전지 관련주를 매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매수해서 2, 3년 이상 보유할 수가 있다면 물론 지금은 한 번쯤은 도전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이 나고 안정적인 수익권에서 계속 빨간불을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첫 번째로 주봉상 22평선을 돌파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보시고 돌파되는 흐름이 나왔다면 많은 2차전지 관련 기사라든지 내용들을 살펴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오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삼성 SDI는 한 차례 22평선이 돌파가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저점을 이탈하진 않고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움직임은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2차전지 업황 자체가 돌아서지 않은 만큼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도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전 저점이 깨지는지 한번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고, 보다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 업황이 돌아서는지 그런 내용들을 꼭 확인해 보시고 너무 섣불리 매수하지는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현대차에 좋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장중에 29만원을 한번 터치했었는데 이게 역사적 신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조금 밀렸어요. 자, 그렇지만 현대차의 인도법인 IPO 추진, 이슈 자체는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일반적으로 자회사가 상장할 때 대략 상장 한 달 전까지는 주가의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상을 하는 것은 올해 10월까지는 상장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이어질 수가 있는 만큼 오늘 역사상 처음으로 신고가를 터치했고 또 외인들의 수급도 계속 이어지는 만큼 자동차 관련주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반도체하고 자동차 관련주만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 외에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업종 선택이 잘못된다면 2020년 당시처럼 불장이 온다고 해도 그런 구간도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서 항상 시장에 맞는 업종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